문제는 뭐 협동조합이 그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비정상적인 협동조합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차고지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 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가 없었어요. 이 회사는 자산 40억밖에 없어요. 근데 부채가 80억입니다. 작년 11월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춘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안 일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 시민버스가 시끄럽습니다. 경영난과 함께 분할 매각설까지 돌면서 버스 운영 파행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춘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개편 이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버스 타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저 탁상 행정으로 뚝뚝 잘라서 그냥 이 연결된 거 다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 위반한 사람들이 버스 타보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탄 사람들이 알잖아. 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한 사례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 이후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일어난 온갖 의혹과 논란들, 그리고 경영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임원들의 구성 중에 전문성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는 건 뭐냐? 경영을 하는데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논란에 휩싸인 춘천 시민버스. 과연 시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딴 데서 인수했다 하는 건 들었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잘 모르지 뭐. 아니요, 전혀 몰라요. 네. 이름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지금 들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녹색 시민 협동조합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뭐 1억 2천을 들여서 1년간 전문가를 들여서 저 뭐야 버스는 뭐 교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 1억 2천을 그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차는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그게 뭔 꼴이요 그게. 전에는 잘 다녔다고. 춘천 시민버스의 전신인 대동 대한운수는 1972년 공동경영협정을 체결하고 춘천 유일의 버스 운송업체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채와 자금난으로 인해 2018년 1월 파산했고 그해 10월에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해 춘천 시민버스를 설립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한 단체인데요.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경우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방식을 표방한 것입니다. 당초 조합이 목표로 삼은 조합원 수는 10,000명이지만 작년 12월 기준 650여 명에 그쳤는데요. 기본 출자금 역시 127만 원으로 한 지역의 버스 회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춘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를 가짜라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쪽에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연락 주는 것도 몰라요. 결국 협동조합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스토킹 호스 비드라는 방식인데 그것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입찰을 내놓는 겁니다. 우수한 어떤 운송 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전국 신문이라든가 전국 지역에서 좀 끌고 올 수 있도록 어차피 기업도 없는데 기업 유치도 되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역 신문과 그냥 그 어떤 그 인지도가 낮은 그런 일간지에다만 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입찰 대상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니까 그 스토킹 호스 비드 방식 그 원칙대로 인수협상 대상자, 즉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우선 대상자가 돼버리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온 거죠. 협동조합이 대동 대한운수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했던 금액은 약 78억.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억을 납부했고 나머지 48억은 춘천시가 버스 차고지 매각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줬는데요.
이런 자금 흐름을 통해 인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자금 30억 원의 출처가 석연치 않습니다. 7억은 익명의 개인이 한시적으로 이자 없이 빌려줬고 23억의 출처는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결국 조합 설립부터 빚을 안고 출발해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30억이 다 차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23억에 관한 부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개인이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막기를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분한테 23억이라는 그 부채가 생기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7억 5천 정도, 그러니까 6억 5천이죠. 정확하게 6억 5천 출자금을 제하고 나면 이 부분이 또 이제 개인의 우리가 이제 사채라고 얘기하는 뭐 비싼 이자는 아니지만 사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인 이 투자자가 이 빌려준 비용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 제도권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 개인들에 의해서 들어온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구조까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8억은 시가 그 차고지 매입을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예. 30억 중에서 23억은 은행 대출 받은 거고 7억은 개인한테 빌렸다가 돌려준 거고. 이제 그거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셨던 거죠? 당연하죠. 뭐 제가 대표니까 조합이라는 게 애초에 인수를 위해서만 조합이 필요했던 거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으니까. 초기 자본을 갖추기는커녕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을 두고 시의회와 버스 노조를 중심으로 특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는데요. 버스 회사 인수 당시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단기 차입금 30억, 즉 개인이나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30억으로 빚을 진 상태로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설립된 작년 7월 기준 자산은 43억이지만 부채는 2배가 넘는 86억으로 빚이 43억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차고지 매입으로 조합 설립의 발판을 마련해준 춘천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버스 회사가 망했어요. 버스 회사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늘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시민의 발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차고지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버스 회사가 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회사는 공적인 기능과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사업성을 갖고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선 참여할 주체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현재 춘천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시정구호를 내세우며 시민 주권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버스 운영 역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 공영제를 표방하며 협동조합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버스 회사의 경영 전문성은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협동조합이지만 인수 단계부터 운영진 선출 과정까지 순탄치 않았고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설립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합의 지분 전체를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분할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녹색신협동조합도 이번 주에 정기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 춘천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좀 풀어가실 예정이신지? 뭐라고요? 지금 녹색신협동조합도 지금 이사회가 전면 지금 분할 매각한다고 하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게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녹색조합 얘기를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라고요. 거듭된 협동조합 질문에 거부감을 드러내는데요. 춘천시가 아까 그 차고지 매입하면서 녹색신협동조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버스의 가장 그래도 핵심은 춘천시가 시청이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직접 춘천시 시장님인 이제 예수시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답변할 얘기, 녹색조합 얘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협동조합이 그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부터 해서 좀 비정상적인 협동조합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면 좀 그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초기부터 사실 춘천시하고의 좀 관련성이 사실 높았던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성, 주체성이 결여됐다고 좀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보면 협동조합이 초기부터 해서 상당히 오히려 춘천시가 그냥 이 버스 운영을 그냥 외주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살만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대동대한운수 인수 과정 및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당시 법정관리인이자 춘천시민버스의 전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회사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서 나의 인터뷰가 더욱 회사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춘천시민버스의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얘기를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 전 경영진의 어떤 그 오래된 그 관행적인 그 주먹구구식 그 경영 방식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요. 녹색협동조합이 첫 단추부터 사실 좀 제대로 깨지지 않다 보니 건전한 그 자본 건전성을 사실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리고 차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닌 거죠. 그 회사 처음에 인수할 때 아까 인수 자금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다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오면 거기서 무슨 비용이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30억, 40억 정도의 금액이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매출이 200억이 안 되는 회사에서 원가도 빼고 하면 나머지 수익일 텐데 이자가 이 정도로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춘천시민버스의 만성적인 부채부터 경영 전문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버스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들이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이 조합의 지분을 분할 매각하겠다고 밝혀 춘천시민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공공운수노조 춘천시민버스 지회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무능 경영과 적폐 답습, 경영 철폐를 외치며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버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춘천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직접 경영을 하고 소유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된 결과는 역시 회사 경영은 이상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리고 175만 원의 자본금으로 이 거대한 회사, 당시 부채가 130억이었습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소유와 경영은 맞지 않다고 노동자와 시민이 많은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은 춘천시의 아집과 그리고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자만으로 시작이 됐지만 역시 1년도 안 가서 또다시 대동대안의 그 병폐와 폐해가 이어진 것이죠. 노조는 버스 운영이 실패한 협동조합 퇴출은 물론 시대적 요구인 1일 2교대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완전 공영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만이 춘천의 안전한 이동권과 그리고 버스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으며 노동자가 건강해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본이 들어와도 시내버스 경영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 둬서 춘천의 이동권과 그리고 우리 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완전 공영제, 무엇보다 지역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버스는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제와 이제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제를 나눌 수 있는데요.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그 이제 직영 방식과 아니면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공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 이제 그 공기업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중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되 일정 정도 그 공공 부분에서 정부에서 버스 운영 비용을 이제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노선 조정권이나 이런 배척권들의 이런 공적인 기능을 정부가 일정 정도 좀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 시민버스.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돼야 할 텐데요. 얼마 전 협동조합의 주식 분할 매각권과 관련해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노조원들은 일체 합의 없이 매각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는 소식에 총회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녹색시민협동조합은 1년 전 이 시민자본을 형성해서 이 시민 공영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년의 실험은 이미 실패했고 실패를 자임한 노동조합이 협동조합이 또다시 시민과 노동자에게 분할 매각하겠다는 꼼수를 써서 특정 이 투기자본에게 이 녹색시민협동조합 그리고 춘천시민버스의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저희 노동자들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이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를 무시한 처사에 급기야 문을 막아서고 현 대표는 연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할 매각 양도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 합의성 아세요 모르세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이사장도 뒤늦게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여러분의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그 책임으로 빌려온 것인데 그걸 갚을 기일이 안 됐다고 우리한테 최고장 계속 보냅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뽑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진행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람 뽑아놓고 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 중심의 버스 운영은 헛된 이상이었을까요? 시작부터 삐걱거린 운영진은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오늘 총회 무산됐는데.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네요. 그럼 앞으로는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논의해봐야죠. 이번 세도 선출하고 저희 뭐 결산하고 예산 보고하고 뭐 정상적인 일이죠. 총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임원들이 그 임기가 끝나니까.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자산 가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자산 40억밖에 없어요. 근데 부채가 80억입니다. 누가 이런 회사를 삽니까? 이 회사는 당장 파산해도 이상이 없을 회사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나는 꼭 뭔가 그 양보하는 것처럼 나는 손을 놓겠다? 그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해보고 이런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분석 가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절대 사서는 안 되죠, 이런 거는. 거듭된 요청과 설득 끝에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만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왜 이번 총회에 그 안건을 통과시켜줘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게 1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분배해서 노동자 뭐 30%, 그다음에 공공기관 20%, 현재 조합 한 10% 이렇게 분배해서 뭔가 하면은 이 경영 체제를 좀 이 경영의 위기를 좀 극복해 보자. 그러려면 그걸 팔으려면 그냥 팔을 수는 없단 말이죠. 총회에서 그거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그게 안건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근데 노동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됐다 그러는데 나는 뭐 소통이 된 줄 알았죠. 협동조합이 생각하는 버스 운영 파행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안정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적절치 않은 초기 경영자,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시의 어떤 미비나 부족함, 거기서 기인이 됐고 좀 잘 조율했어야 될 조합은 애초에 출발 자체가 뭔가면 우리는 인수까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깊이 관여해서 할 역량도 안 됐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총회는 다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총회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지분 매각이 그렇게 예민하니까 그건 그냥 빼자 그러면. 그리고 그냥 통상적으로 임원 기간 끝났으니까 임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감사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 보고 받고, 그다음에 뭐 민선 7기, 춘천시가 내세운 최대의 공약은 대중교통 천국입니다. 하지만 목표와 다르게 춘천 시민버스 출범 이후 노선 개편은 물론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버스 운영 정상화일 것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이 공공수성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어서는 시민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어디까지나 춘천시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야 되고요. 또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이 시민들이라든가 시민사회 또 노동자들 그다음에 직접 이해 당사자들 다 만나서 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의 해법을 찾는 그런 대화의 창구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춘천시가 당연히 그 부분 해야 된다고 춘천시의 의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버스 그 어긋난 시작. 중심에는 춘천시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아무쪼록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 노력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